자, 식당밥 일기 특강입니다. 자, 이번에도 제가 특히 고깃집 점심 매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고깃집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 실질상으로는 고객들이 거의 6시에 와가지고 8시까지 오는 손이 거의 다수입니다. 그게 매출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다행히 대기업 회식이 있기 때문에 테이블 단가가 높아가지고 사실 식당 매출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테이블 단가가 낮고 영업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점심 매출을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자, 오늘 노하우는 뭐냐면요, 더하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하기. 손님은요, 메뉴를 하나 먹어도 플러스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1 플러스 1은 2가 아닌 3이 될 수 있고 4가 될 수, 5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고깃집이요, 특히 점심 매출이 30% 정도를 유지했을 때 매출 밸런스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사례는 더합니다. 부안에서라는 한식당이 있습니다. 음식을 대단히 잘하는 데거든요. 여기는 고깃집은 물론 아닙니다. 약간 고깃집 성격이 있지만 한식당인데 여기는 원래 점심에 김치찌개가 유명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 강연 때 그 김치찌개에다가 제육을 더한다는 얘기를 듣고 부안에서 대표님이 김치찌개에다 제육을 더했습니다. 그 식당은 쌈채소를 직접 재배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쌈채소를 마음껏 갖다 먹을 특징이 있거든요. 부안에서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런 김치찌개에다가 제육을 더하고 이 제육에는 미나리가 있고 쌈채소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김치찌개에도 강점이 있었지만 제육을 더함으로써 상당한 어필력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사례는 고깃집입니다. 남부 서초동에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다녀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김치찌개에다가 제육을 더합니다. 근데 아까 부안에서와 달리 매운 베이스가 아니라 간장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쌈채소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기본 이상의 고객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점심 2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대전에 유성에 있는 식당 같은 경우도 참숯 석쇠불고기에다 김치찌개를 더함으로써 요 브랜드가 성공해가지고 매장도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찌개 하나만 손님한테 제공하면은 식당에서는 되게 편하죠. 그러나 요즘 손님들은 여기다 더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치찌개가 메인이라도 제육 상품력이 좋으면은 제육을 앞에 내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식당에서 제육을 생각보다 맛있게 구현하는 식당들이 제가 봐서는 100군데 한두 개 정도? 이게 제육은 양념 밸런스를 되게 잘 잡아야 됩니다. 자, 이거의 포인트는 뭐냐? 특히 직장인들은 점심에 고기를 먹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점심에 고기에 대한 니즈가 통용된 거고요. 즉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육류를 점심에는 밥을 먹고 저녁에 회식을 하는 그 어떤 방식이 있는데 건강인 입장에서 봐도 고기는 점심에 먹는 게 더 낫습니다. 저녁에 고기를 먹으면 사실 소화, 흡수 여러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점심에 고기를 많이 판매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고깃집하고 대비되는 야끼니쿠 시장 같은 경우는 런치 코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점심에 한 3회 전씩 돌린 가격이 많습니다. 물론 일본의 야끼니쿠 런치는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보통 10,000원, 비싸야 20,000원이 안 됩니다. 물론 비싼 식당도 있습니다. 근데 10,000원대에 와규를 120g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가는 되긴 없지만 저녁에 고객을 땡기는 미끼 상품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요게 일본 동경에 있는 세이코엔이라는 야끼니쿠 집의 런치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00원 미만입니다. 고기 120g, 고기 되게 좋습니다. 120g에 이렇게 국물하고 반찬이 나옵니다. 자, 또 하나 제가 일본에서 발견한 것 중에서 뭐냐면 이거는 지금 오늘 강연하는 거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이 잠재로 개발할 메뉴가 하나 있어요. 고기 도시락입니다. 제가 아는 그 히로시마, 저희랑 제휴하고 있는 히로시마의 후루사토 같은 경우에는 그 고기 도시락으로 명칭은 야끼니쿠 벤토입니다. 신간센역에서 하루에 도시락을 1,000,000원어치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기 도시락이라는 시장이 별로 없거든요. 전 사실 요게 하나의 잠재력이 있고 특히 고기 도시락은 양념육으로 베이스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기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점심에 제가 찌개에다가 제육 더한 걸 말고 나이가 먹은 중장년층 고객들에게는 생선에 대한 니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찌개에다가 생선구이 조합이 됐을 경우에는 확실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주에 최고 대박집 순두부찌개집이 하나 있거든요. 맷돌 순두부라는 경주에 식당이 있는데 저는 제가 알기로는 경주에 있는 식당 중에서 매출 1등입니다. 순두부가 나름대로 괜찮아요. 근데 제가 경주의 맷돌 순두부가 그 정도 매출을 올릴 때 30% 이상은 순두부찌개에다 꽁치구이를 제공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설명했지만 양지동에 있는 포이마루라는 백반집도요, 찌개 4가지 종류에다가 생선구이를 먹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거든요. 뭐 생선구이를, 고등어 구이를 반마리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소비자 선호는 뭐가 있냐면 내가 뭘 하나 먹어도 뭘 더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분당의 상기화로구이 같은 경우도 차돌박이 된장찌개에다가 비빔밥을 더 해주거든요. 점심 고객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에 달랑, 김치찌개, 된장찌개 하나 갖고 승부를 거는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워낙 막강한 김치찌개 전문점이나 순두부 전문점에서는 그 메뉴 하나 갖고 승부를 걸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찌개에다가 제육을 준다든가 찬제육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때입니다. 예전에 육삼냉면이 한참 유행을 했었는데 그러면 면하고 고기를 점심으로 판매하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잘 통합니다. 그 예를 들면 우동에다가 불고기 더해가지고 되는 상권도 있는데 특히 냉면에다가 제육이라든가 불고기 넣으면 통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죠. 그러나 다만 냉면이라는 아이템은 여름 아이템이거든요. 면화에도 고기 붙이면 잘 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더하기를 되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더하기가 돼야 돼요. 백맥막국수처럼 막국수에다가 1,000원만 더 주면 육전을 더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럼 무지무지하게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평균 매출이 그러면은 주말 빼놓고 600만 원이네. 어제는 750 받았어요. 750? 그게 최고네. 어제 최고예요. 800까지 찍겠네. 어제 그 중간에 안 끊었으면 저도 팔았어요. 점심이 한 4 정도 되고 저녁이 6. 아, 점심 4나 돼? 오늘 점심 한 280 정도? 원래 이 정도 평수에서 목표가 1억 2천이었어요. 근데 그 9월 2일 날 오픈했는데 그 추석 끼고 5일 정도 쉬었는데 첫 달에 1억 2천 BP를 맞췄어요. 점심이 4가 어마무시하다. 오늘도 점심 여기 막 줄 서 있어서 그 점심 3회전은 무조건 되는 거네? 3회전 더 도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11시부터 오겠네? 11시부터 꽉 차 있어요. 오늘도 1시 반 정도에 끊었어요. 일단 얘 중요한 거는 메뉴 실력도 중요한데 일단 점심 수요가 일단 있어. 그렇죠? 근데 또 되는데 없는 데가 많네요.